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3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지 어떻게 세 번째? 세 번째 그 에피소드에 오늘 2부 얘기하겠습니다. 2부는 워낙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늦게 모셨어요. 네, 원래 스타는 늦게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 2부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2부의 손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강준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강주혁입니다. 따자오가 아니야. 근데 이 아저씨는 따자하오. 이게 이렇게 딱 중국어로 봐. 다 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중국어로. 아 부러워. 아니 인상 깔아줄까? 깔아도 어차피 소용이 없어. 뭔지 몰라. 아니 따자오 중선생 우리 그 강준혁 선생님. 예. 그 일단 오늘 중국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후강통이나 주강 해갖고 특히 중국에 관련돼서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5월 6일인데요. 일단 5월 5일 날 완전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5월 6일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중국 시장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씩. 일단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일단 시장 표면적으로는 5월 달에도 역시 IPO가 있습니다. 한 24개 기업이 IPO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일주일 만에 400 우리나라 또 400조 원이라며 규모가.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매달 초에 IPO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4월달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4월에도 IPO가 한 20개 이상 기업들이 네. IPO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PO 하는 게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IPO를 한다는 것은 주식이 돈보다 많아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한테는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중국 주식을 다시금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중국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제 이항윤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ETF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 네. ETF가 됐든 중국 본토 공략이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의 타이밍 자체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네. 예전에도 중국이 금리 인하라든지 지수율이나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천천히 해야지 분량을 채울 수 있겠다, 그렇죠?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렇다는 것은 일단 그런 부분 자체가 해외로의 어떤 한머니 유출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제 그 딱한 종목을 안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래 중국 지갑 별 수 있냐 그거 봐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고 네. 우리 딱한 종목 들으신 분들은 아싸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아싸, 우리. 네, 그런 식으로 좀 알게 모르게 하는 4주 전부터 약간은 지금은 아니다, 뭐 조금 쉬울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지금 웃는 그런 의미인가 보죠? 예, 그래서 일단 사실은 그 전에 조짐 나왔던 게 어떤 조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네. 중국 내에 지금 가는 업종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일단은 인프라 건설 부분, 네. 인프라 건설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1대1론 다 아실 거니까 네네. 장강 삼각주에 관해서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네네. 고속철도 장강 유역이 고속철이 1,200km예요. 네. 우리나라 1200km.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600km 아니야? 서울에서 아니지. 강주까지가 네. 400km 정도 되나요? 그럼 부산까지 600km. 네, 그런데 뭐가 600을 얼어져 무슨 어디가 600 안 돼? 안 되나? 400km 거기도. 400km나? 응. 우리나라 부산? 서울에서 네. 부산? 400이다. 응. 450km? 440km 되던데? 650이 서울 부산 평양에서 부산이야. 그래요? 네. 평양에서 부산이랍니다. 네. 가기 힘든. 네. 그러니까 1,200km 거기만 1,200km예요. 근데 네. 요즘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징진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징진지 프로젝트. 네, 징진지는 베이징 할 때 징에다가 베이징. 텐진 할 때 진에다가 네. 그 다음에 찌는 화북 지역의 애디 이름이 찌라고 이제 발음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쪽에 이제 뭐 또 이제 개발 행정 수도 뭐 이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슈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기도 개발하는 거구만. 수도권 개발. 징진지 프로젝트가 수도권 개발 아니야? 수도권 맞아요. 개발. 징진지 프로젝트가 수도권의 확대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환상형 도시 개발. 그 환상, 그 고리형. 세종시 개발 세종시까지 너무 멀잖아. 행정 도시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는 아래쪽이든 높이는 게 장강이고 여기가 징진지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동북 삼성 개발 네, 더 있거든요. 삼성 개발. 그래서 이제 총 그 부분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인프라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크레스 미친 듯이 계속 간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중국 국방개혁. 네. 국방개혁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육군 병력이 200만인가 그래요. 220만인가? 우리보다 적어. 우리 60만이에요. 아, 우리보다 많구나. 미국이 150만인가 120만인가 그렇고 네. 병력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네. 순양함이 미국이 20몇 척이 있는데 중국이 한 척도 없어요. 네. 항공모함은 중국이 11척 미국이 11척이 있는데 네. 중국은 지금 한 척 있죠. 네. 중고. 네. 그리고 한 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해군 쪽의 어떤 그 국방 관련해서 예전에 중국 조선 중공업 네. 미친 듯이 한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두 번째 2020년에 중국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예전에 스타워즈 했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네. 그걸 갖다가 중국도 우주 러시아랑 우주인데? 뭐 한다로던데. 뭐 그걸 갖다가 2020년에 일단 창설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하는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게 서론이 길었는데 최근 들어서 업종 상승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하면 목재 가구 네. 우리 후광통 하시는 분들이 사기도 힘든 목재 가구 뭐 이런 것들이 막 가기 시작을 하고 비철 금속 건설주 저거네. 비철 금속 요즘에 검색 오르니까. 네, 비철 금속 뭐 이런 것들도 가기 시작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는 했는데 네. 오늘도 가구 업종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은 지금 약간 좀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 팔 타이밍인데 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중국을 예전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쳐다만 보신 분들은 네. 이제는 집중적으로 한번 접근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째려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련된 강연회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시 네. 좀 들으셔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국 이번에 IPO 조정 나오는 거, 요거는 길게는 안 가는 이슈인가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거의 한 달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갈 수 있다. 예전에 그 규모가 중국이- 400조가 넘어. 아니 근데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중국에 비해. 저번 달도 그랬어요. 저번 달도. 아니 그런가요? 지금 이제 왜 이번 달 IPO가 좀 더 크게 보이는 거냐 하면 저번 달 IPO 할 때는 중국 시장에 안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인식이 안 되다가 네. 이번에 IPO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중국 시장들이 조정이 한 달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네. 하나 더 있는 게 중국은 IPO가 우리 그냥 IPO 24개 기업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IPO가 사실 상해 증시에 다 상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상해에 오는 건 1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네. 14개는 심천이에요. 네. 심천?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 이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면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이거죠. 중국 주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세 번째였던 것 같은데. 이거 묻고 해주셔도 돼요. 네, 네, 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중국 관련된 종목 우리 시장 지금 밀리는 건 좀 예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네. 단지 이제 상관관계를 굳이 만들어 보자면 네. 한국을 이제 다시 좀 팔아서 네. 중국으로 좀 다시금 투자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근데 조금 묘한 건 있거든요. 일부에서 그거 다뤘나요? 요즘 국채금리 올라가는. 그거 다뤘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근데 또 강규정 의원의 또 시각이 궁금하니까. 저도 그게 좀 애매해서 네. 네. 좀 그렇긴 한데. 네.
그거 저기가 얘기한 거 아니야? 저기 아저씨가 누구요? 빌그로스가 네, 그렇장님이 레버리지 100배를 활용해 갖고 레버리지 100배를 일으켜서 국채 매도를 하겠다고 21일 날 그 얘기한 다음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거든. 그때 아주 따라하는 사람은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선행해서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그로스 아저씨 얘기는 맞는데 나중에 보면 그로스 얘기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랐다 또 다시 내려. 그러고 나서 다시 진짜 또 오르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전 아까 그 왜 그 중국이 종목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잠깐 했지만 돈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에서 돌아왔더니 사상 최대금으로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제 약 멈추타는데 그 영향 먼저 받는 게 지금 아시아 이머징의 돈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다시. 근데 특히 많이 빠지는 게 전체 그것도 보면 글로벌 이머징은 잘 안 빠져요. 조금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일본이지 않은 아시아 이머징, 아시아 쪽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리 살았던 애들, 많이 올랐던 애들이 우리 강정희 의원은 말 듣고 4주 전부터 해서 야, 조정 아니니 하면서 차익 좀 실현하는 감이 있어요.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포함한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뭐 단기적일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약간 자금의 약간의 좀 축소 이런 쪽이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일단 그 중국 상위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중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이제 금리 얘기를 했는 것처럼 네.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 부분 자체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을 못 잡으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예전에 해드렸는데 네. 정면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중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좀 세게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한 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달이면 지치죠.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나죠. 해당되는 사람 짜증나죠. 네, 근데 절대 이번에 중국이 조정받을 때 먼저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만은 지치지 마시고 째려보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지금 워낙에 3년 동안 박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온 조정을 했다가 막 너무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까지 약간 좀 증권사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괜히 고객들이나 그런 분위기에 괜히 우리가 휩쓸리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그걸 보셔야 되겠죠. 우리 앞서 이제 키움 방송할 때 전전 에코노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중국 앞서 우리 강 선생이랑 비슷한 시각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IP하는 거가 그들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400조가 됐건 300조 약간의 들고 나고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중국 결국은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결국 계속 자본의 이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재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 하자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얘기했다시피 도시화를 1% 포인트 올리는데 7조 위안, 우리나라 돈은 1,00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 맞죠? 네?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400조 뭐 정말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번에 그 북소리 때문에 북경에 북경역에 발 묶인 사람이 3천만이 발이 묶였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3천만에 묶였으면 북경역 3천만 명 다 어디서 똥을 어디서 싸고 그렇게 생각을 호적이 없는 사람이 2천만 명. 아니 1억 명 1억 7,500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바뀌었어? 있는데 이게 개념 자체를 지금은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볼 때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괜히 우리가 만만디 그러잖아요. 아니, 중국 주식 투자자는 만만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은 GDP 통계치를 딱 내면 예전에 보면 11%대만 성장했다고 한 거 다시 계산해봤더니 14% 성장했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중국 지방정부 GDP를 다 합치면 지금 중국 GDP의 4배가 나온대. 제가 이건 약간 겁먹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겁먹자는 얘기는 아닌데 항상 이제 중국 시장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합니다. 금융 개방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막
정신없이 간다. 네. 니케이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개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장 이제 4배가 갔고 네. 우리나라도 1998년도에 원래는 1997년도 12월 2일 날 개방을 결정을 하고 1998년도 5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개방을 하잖아요. 뭐를요? 우리나라 금융 개방. 예. 주식시장? 네. 주식시장 92년에 개방했죠. 아니 전면 개방. 전면 개방은 전면 개방하는 게 뭐냐면 이제 15% 뭐 30% 하다가 IMF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97년 말일 날 결정한 거죠. 결정 12월 달에 결정하고 네. 98년부터 바로 한 거죠.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네. 열렸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장도 4배, 5배 갔거든요. 지금 지수로 따져보면. 네.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 1998년도에 시장이 거의 1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500포인트 언제까지 밀렸다가 다시 2000 간 거거든요. 아 300포인트 깨졌었죠. 네, 292인가 방었죠. 거기서 네. 거의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거의 500포인트 언제까지 다시 밀렸다가 네. 그 다음 다시 2000을 간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중국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18,000을 간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6,000을 간다, 8,000을 간다, 10,000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게 우리 시장보다 중국이 체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밀렸던 만큼 중국이 밀린다라고 확신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밀리는 부분이 이게 공포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가 됨을 우리가 진짜 인지를 해야 되고 이전에 만약에 중국이 후광통 처음 열렸을 때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의 재무제표 믿기 힘들다. 공산당이 있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 출연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면서 그걸 놓치신 분들은 요번에 시장이 그 중국이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되면 다시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 약간 발만 담그면 저희도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강연을 하거나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과거에 무슨 뭐 삼성화재가 30배 올랐느니 뭐 이런 얘기 네, 하면 그렇죠. 이런 그 들으신 분이 있다가 중국에 예를 들어 보험주란 게 있어요. 사셨는데 100배 올랐어. 100배. 예를 들어 사시는 분이 사서 올랐어. 뭐 2배 갈 수 있죠. 근데 떨어지면 반토막 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야 너 언제 30배 간다는데 이게 웬 소리냐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보면 30배건 50배건 100배 오른 게 15년 20년에 걸쳐서 올라간 걸 말씀드린 거거든. 그렇죠. 그 중간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2,000포인트 엄청 그 직선으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겠지만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렇죠. 희열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앞서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데 중국의 장부 믿을 수 없다? 족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빨갱이다 이러면 공산당 어떻게 믿느냐 이러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엔 말할 것도 없고 93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던 얘기죠. 얼마 전에 우리는 모니엘 세트 이거 있었죠? 예? 모니엘인가 이상한 거 있었죠? 요새도 무슨 대기업 하나 그 어떤 분식 때문에 지금 조사받는 거 뭐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무슨 뭐 그림자 금융 비판하는 사람 있죠, 중국에. 예? 우리나라는 그림자 금융이 없어. 말을 그걸 안 쓰면서 우리나라 사채나 우리나라 그 지하 경제 얼마나 많아. 그게 그 얘기거든요. 공산당 개뿔 네. 우리나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 뜻으로 회사 돈을 막 국가에다가 네.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선물 투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우리나라 중국을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다 있었던 일이고 또 제일 황당한 게 이거죠. 아 중국 공산당 어째 뭐 이상한 나라라고 보는데 컨트리 리스크로 우리나라 더 큰 나라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엄청 무서운 나라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휴전국인데 휴전국. 아 그러니까요. 전시국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요. 네, 하나만 더. 아까 질문 중에 하는 건데 네. 하나 미국 중국 이슈 중에 우리랑 관련돼서 주식이 딱 이슈가 되는 게 이거야. 아 중국에서 말이야 지금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관세를 조정하고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 조정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시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리스크를 잡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 제가 뭐 어떤 시황을 읽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다. 파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팔면 안 밀렸겠죠.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과론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련주들이 빠졌다.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지 뭔가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그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차라리 진짜 다음에 올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몇 가지 덧붙이자면은 그 소비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 삼성생명도 그렇고 보험주들 막 과거에 열답을 할 때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저 아까도 대장주인 화장품이랑 중국 소비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걔네들 올라봤자 작년부터 해서 기껏해야 2배? 많이 오른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이 한 4배, 5배 갔지. 결국 옛날에 현대중공업도 결국은 3년치, 5년치까지 끌어졌었죠. 그 당시에도 2020년까지 끌어졌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야 2006년도 2020년 실적 얘기하더라 지금. 근데 지금 얘도 중국 소비나 화장품주들 얼마나 올랐다고 바이오들이. 5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치를 끌어놨더라. 물론 너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빠지지 않는 셀트리온도 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실적이 나온다니까 진짜로 바이오도 그러고 이번에 진짜로 산성 1000%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나오니까. 산성이는 잘 봐야 되는 게 아마 분기가 아니라 3월달 실적, 월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달에 100억을 찍었으면 이게 앞으로 연 1,200억을 찍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1,200억이면 지금 되게 싼 거예요 산성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 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물건도 많이 사가고. 네. 이게 중국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중국 중경에서 오나? 저쪽에 뭐 어디 우르무치 이런 데서 오나? 베이징, 네. 그쪽 상해. 동부 지역에서 오는 인구 때문에 이렇게 네. 큰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경도 지금 소비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예전에 네. 현대차가 뭐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뭐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죠. 일단 네. 그 지역이 중국의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중국 서부 지역이거든요. 네.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은 서부에다가 열심히 짓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 자체가 지금 보면 중국 동부에서 중부로 중부에서 이제 서부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물건 사갈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 참고적으로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 또 중국 그 관광객 전문가잖아요. 그쪽 바싹 잡고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처음에 1억 가까이 9,800명 내고 작년에 1억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우냐 이제 다 왔다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중에 작년에 1,680만 명이 해외 출국자 수가 나왔거든요. 중국에 호적 있는 사람만 해서 13만 8천만, 14명 되면 중국 정부 예상이 2020년에 2억 간다는 얘기고요. 일부 증권사는 3억 얘기합니다. CLS에도 2억 명 얘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행사로 보면 올해는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이 중국 방문해. 내년에는 지금도 많은데 중국 사람이 한국 방문해라고 양국 정상이 합의하신 거예요. 내년에 1,000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 되면 2,000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왔던 사람도 올 사람이 엄청 더 많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인기 적어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도 결국 싼 데부터 가는 거라고요.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얘기. 우리가 왜 동남아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그렇게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다. 왜 필리핀 가고 왜 태국 가갔어? 왜 일본 가요? 왜 스시마스를 인도네시아 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얘기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보면 앞서 이제 대부분이 동부에서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동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 비자가 많이 편해졌다, 뭐 비자 면제해갖고 지방에다 한다 그러지만 서울에 와서 제대로 올라 그런다면 비자 면제 받지 않게 그냥 올라 그러면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북경이나 상해 그리고 저기 그 천진 이렇게 대도시 중심의 사람만 쉽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만 그것도 자기 집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만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살고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자 면제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완전 비자 면제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왜 못하냐면 그게 불법 체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앞으로 3억면 제가 봤을 때 한 2020년 되면 비자 면제시킬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비자 면제 없는 거 실제로 비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아직도 브로커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야를 줘갖고 그냥 그래서 맨날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해 주재 영사관 중에 가끔 큰 척하는 사람 간혹 나오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13억 인구 중에 10억은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 아직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건 시작도 안 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예전에 해외 나가려 그러면 네. 막 제약이 엄청 많았잖아요. 못했죠. 우리 네. 88년 1월, 89년 1월부터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가 됐는데 네. 그 전에 갈 수도 없었지 뭐. 단수 비자, 단수 여권 받아봤어요? 단순 요건이 뭔가요? 단수 여권. 단수 요건? 네. 무슨 특별한 일로, 특별한 일로 한 번 갔다 올 때 허가 받고 하는 거죠. 89년대부터 일반 사람들이 복수 비자, 복수 여권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항상 단수로. 왜? 지금도? 아니 지금은 아니죠. 단수하면 좀 싸. 예. 2만 원면 싸죠. 예전에 저 다닐 때는 학생 때 다닌 거라서 네. 싼 맛에 네. 오토바이 팔아서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안 어울려. 이쪽 여기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는. 아니 그때 날씬했습니다. 날씬했어 그때. 사진 봐서 나 인정을 해. 그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중국 얘기했고요. 네. 이번에 중국에서 강연을 또 계속 하시잖아요. 중국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니 중국 관련 강연에 중국 관련 마오파 이런 거 예,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예. 일단 다음 언제? 주일이니까 몇 시? 다음 주에 13일이네. 다음 주에 딱 한 종목을 들으시면 몇 시에 하는지 알게 되십니다. 5월 다음 13일. 주에? 다음 주에 하면 목요일 날 나갈 텐데 다음 주에 아니야 미리 해놔야지. 아, 5월 그러면은 13일. 5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 7시 저녁 7시 여의도 와우파에서 네. 진행합니다. 그 여의도역 내리셔가지고 그 삼성 서비스센터 거기 있는 6층이니까 6층. 걸로 오시면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네. 여의도 금융투자 포럼 1회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2회가 바로 준비되고 있어요. 아마 네. 5월 19일 날 할 것 같은데 장소나 13일, 그 다음 주 19일 녹화 날 때 아니 미리 뭐. 혹시 모르니까 약속을 해두시는 분 계시잖아. 그래서 그거를 자세한 내용은 12일 날 다음 주 녹음할 때 저희가 여의도 정확한 금융투자 포럼. 19일 날 역시 메리츠증권에서 이번에 후원을 해준다니까. 요즘 메리츠증권이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봤자 오늘 주가 10% 떨어진 거 아닌가? 대우증권 하나가 가려고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0% 떨어졌네. 지수 상단에서는 먹으려고 그래도 먹을 진짜 없어요. 근데 네. 지수 하단일 때 아무도 뭐 이렇게 안 돌아다닐 때 그때 다니는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갖고요. 2부까지 해서 오늘 깔끔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